1924년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한 과학자가 소련 정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를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소련 정부는 이 미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게다가 비밀 자금까지 지원했죠. 그 과학자의 이름은 일리아 이바노프, 당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 인공수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종마 한 마리로 500마리의 암말을 임신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서 명성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실험에 손을 댄 걸까요? 20세기 초는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윤리 따윈 안중에도 없는 온갖 끔찍한 실험들이 난무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인간과 유인원의 혼종, 이른바 휴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시도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러시아의 천재 과학자가 빠져든 광기의 실험,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비참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리아 이바노프는 처음부터 미친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1901년 이바노프는 말의 인공수정에 성공하면서 축산업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연 교배로는 종마 한 마리가 고작 20-30마리의 암말만 임신시킬 수 있었는데 이바노프의 기술로는 무려 500마리까지 가능했거든요. 1913년까지 이바노프는 약 7,000마리의 말을 인공수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의 사육사들이 그의 연구소를 찾아왔죠. 독일의 아스카니아 노바 자연보호구역 연구원, 국립수의학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모스크바 중앙가축번식연구소의 초대 소장까지 이바노프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바노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는 이미 충분했지만 그의 과학적 호기심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인공수정에 성공한 이바노프는 다음 단계로 이종교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끼리였죠. 기니피그와 쥐, 얼룩말과 당나귀를 교배해서 정키라는 잡종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이바노프는 1910년 호주 동물학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유인원과 인간의 교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거죠. 당연히 회의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이바노프는 괴짜 과학자라는 타이틀만 얻고 말았죠. 무엇보다 윤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바노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혹시나 누군가 몰래라도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이나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 정권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격동이 휩쓸고 갔죠. 하지만 이바노프의 꿈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그에게 기회였어요. 이전 정권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제안이 새 정권에게는 먹힐 수도 있었거든요. 1924년 이바노프는 직접 소련 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죠.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5% 이상 일치하고 염색체 개수가 48개로 동일하다는 이론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이야 인간의 염색체가 46개라는 게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1956년에야 조인티오가 정확한 숫자를 밝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바노프의 주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그럴듯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바노프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전에 괴짜취 취급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증명하는 동시에 소련의 유일한 경쟁자인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반신반인 사회를 원했던 소련에게 이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능과 침팬지의 신체 능력이 합쳐진다면 노동력과 군사력이 막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소비에트 금융위원회에서 직접이요. 그렇게 휴먼지 프로젝트라는 비밀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이바노프는 프랑스령 기니의 동물시설에 보호된 침팬지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았죠. 1927년 그는 아프리카에서 암컷 침팬지들을 구해 소련으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인간 남성의 정자를
암컷 침팬지에게 인공 수정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실패했죠. 이후 인간의 난소를 침팬지에게 이식하고 수정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계속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윤리에 위배되긴 해도 역사에 남을 만한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어요. 다 실패했고 적어도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이바노프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말 끔찍했죠. 인간 여성과 유인원의 인공수정, 그러니까 유인원의 정자로 여성을 임신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이바노프는 현지 아프리카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속이고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소련에게는 먹혔던 설득이 다른 국가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이바노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컷 유인원 13마리만 데리고 소련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여성 지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위대한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누가 지원하겠냐고요? 놀랍게도 5명의 여성이 지원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중 일부가 수감자였다는 건 밝혀졌죠. 이바노프는 들뜬 마음으로 실험에 나섰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수컷 유인원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렵게 구한 여성 지원자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바노프는 서둘러 새로운 유인원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새 유인원을 들여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꼬리가 너무 길었죠. 결국 이바노프가 인간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하려 한다는 사실이 다른 과학자들의 귀에 들어갔고 항의가 빗발치면서 모든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1927년 파리의 한 신문이 이 끔찍한 실험을 보도하면서 이바노프는 전 세계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소련의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숙청되던 시기에 이바노프도 희생자가 됐죠. 5년형을 선고받고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듬해 석방되긴 했지만 1932년 이바노프는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타국에서 뇌졸중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그의 말로는 너무나 처참했죠. 이바노프의 반인반수 실험은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기록 보관소가 공개됐고 그 안에서 휴먼지 프로젝트의 전말이 다시 세상에 드러났죠. 이바노프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에게는 빨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반공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탈린이 인간보다 몇 배나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이바노프에게 지시했다는 설이 있죠. 또 음식의 질에 불평하지 않는 완벽한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비밀 계획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실험이 소련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67년 중국도 인간과 침팬지를 교배하는 실험을 진행해 했거든요. 심지어 암컷 침팬지의 인간 남성의 정자를 수정시켜 임신까지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1981년 선양병원 병원장의 보고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죠. 하지만 계속된 조사 끝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임신까지 성공했다는 실험 결과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주도하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착취 계급의 낡은 사상과 문화를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지식인들과 학문적 활동을 파괴했죠. 이 실험도 문화 대혁명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었고 임신 상태였던 침팬지는 농장에 방치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휴먼지 실험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바노프는 분명 천재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윤리라는 선을 완전히 무시한 사람이기도 했죠. 만약 이 실험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존재가 번식까지 할 수 있었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실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다행히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존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더 쉬워졌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이바노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과학의 진보와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오늘은 인간과 유인원의 이종 교배를 시도했던 러시아 과학자 일리아 이바노프의 이야기였습니다.